네,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종목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사연관의 더블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네. 좀 각이 잘 잡히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칼각으로 좀 네.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증권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은 이번에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방송에서는 셀바사 AI를 말씀해 주셨고 H증권방송에서는 흑자 전환 기대되는 진에어, M증권방송에서는 하이브, 팜젠사이언스 이렇게 4종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미 어제 항공주들이 꽤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중국향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개별 종목들은 합병 이슈까지 있었죠. 특히 일본향 그리고 동남아향 LCC 항공이 주목받는 모습 나타냈는데 그중에서 진에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원을 넘나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 리스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외화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국제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9일경이었죠. 그때 71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제가 이제 유가의 흐름 자체를 한 70에서 100달러 사이의 박스권이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71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는 80달러로 다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예전처럼 정말 100달러를 훅 넘기는 이런 파동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중국의 수요 감소 이런 부분에도 기인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유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런 항공주에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일단은 폭발적인 해외여행의 수요, 특히나 동남아 그리고 일본, 중국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쪽들의 노선이 사실상 LCC에게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노선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한 번에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그 또한 중국의 하늘길 또한 똑같이 열릴 것 같아요. 한 번에 풀리기보다는 증편을 서서히 해나가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각 나라당 주 50회 정도가 증편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중국 양국을 합치게 되면은 중국 노선이 한 100개 정도 주에 운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일단 무비자 쪽으로 길을 열어주면서 일본 여행객이 폭증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 11월에도 10월 대비했을 때에도 한 10% 이상씩 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제 여행객의 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 여행객 수를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또 잡히고 있어요. 그만큼 보복 소비로 인해서 일단은 수요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화장품이라던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복 소비 그리고 리오프닝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일단 소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소비들이 더 높은 가격, 화장품은 좀 상대적으로 저가예요. 그런데 이런 항공편, 숙소 이런 것들로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 계급제가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상위, 최상위 계층은 이런 것들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가던 대로 소비를 계속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하지만 중산층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번 일회성 소비가 끝난 이후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영끌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반복적인 소비가 이런 여행에 대해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회성 기저효과로 이런 항공주들 이런 것들이 좋을 수는 있어요. 지금 수급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움직일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급에 의한 어떤 매매, 트레이딩
이 정도까지는 의견 일치를 드리는데 그 이상은 좀 의견 일치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회성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우상향으로 봤을 때는 글쎄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헤어스타일이 네. 뉴진스 친구들이 많이 그러네요. 하는 헤어스타일이긴 네네. 한데요. 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뉴진스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누진세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가 말씀을 정말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음원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한 번 들은 곡은 계속 안 듣는데 이 네. 친구들 곡은 몇 개 없는데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BTS를 대처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4세대 아이돌 노래 들어보면 뉴진스뿐만 아니라 4세대 아이돌 노래 전부 다 차트 100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만큼 예전과 다르게 이 3대 엔터, 4대 엔터에서 데뷔하는 아이돌들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벽을 뚫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거기에서 데뷔를 하면 거의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 팬덤을 많이 모으고 있는 블랙핑크 이런 쪽의 노래들도 지금 순위권에 올라왔다가 반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4세대 아이돌들의 위용이 정말로 패기가 넘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BTS 군입대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뉴진스가 굉장히 잘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뭐 옛날에 이제 쿠키라던가 뭐 하이보이 이런 것 외에도 이번에 새로 나온 디토라는 분 노래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뭐 멜론 차트에서는 당연히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쪽에 어떤 OTT 스트리밍 이런 쪽에서도 순위권에 다 진입을 하였고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1위를 지금 올라선 그런 상태예요. 뮤직비디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아이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와서 팬덤을 만들었었는데 요새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의 힘 이렇게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뉴진스 신곡이 지금 그런 인기를 힘에 얻으면서 지금 28일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28일에 일본의 니온 TV에 출연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일본 쪽도 음원이나 음반 시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런 쪽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아레나 돔 투어라던가 이런 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두나무 합작한 레벨스 그리고 르세라핌의 첫 테이크 발매도 있고요. BTS 빈자리를 워낙에 잘 채워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뉴진스의 인기가 올라온 건 맞아요. 하지만 BTS급의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팬덤은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도 이런 외형 유지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뉴진스 같은 그룹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TS도 완전히 활동을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솔로 활동 이어나가고요. 그 외 그룹들이 기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외형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2개월여 만에 주가가 54% 가까이 급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가격 전략을 조금 드려보자고 하면은 일단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일봉상 화면들이에요. 일봉 화면인데 지금 매물대 18만 원대에 걸리는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기관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좀 아쉽죠. 계속 지분을 줄이고 있는 행태가 나오는 가운데 투신, 연기금이 지금 이틀 매도로 돌았었어요. 이게 왜일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매물대 18만 원을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18만 원 벽이 완벽하게 돌파가 될 때, 완벽하게라는 거는 수급이 붙으면서 돌파될 때입니다. 그때 같이 매수해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만약에 거길 잘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22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60주선까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뉴진스라는 친구들이 2개월 만에 정산을 받은 거로 굉장히 또 유명한 친구들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내년 외형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하이브 말씀해 주셨고 수급이 붙을 때 접근하고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설정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M증권방송에서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팜젠 사이언스를 언급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탈모 치료제라고 하길래 제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기 전까지는 이거 완벽하게 그냥 신약 바이오 이런 업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실적이 좀 영업이익으로 꺾였습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50억의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해서 완벽하게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그게 지금 3분기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신약 업체로 봐서는 안 될 업체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탈모 시장은 4조 원 규모예요. 글로벌로 가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탈모에 대한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탈모 치료제 피나프로스정인데 이걸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탈모 관련된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일단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향남 공장을 지금 풀가동하는데 여기에서 호흡기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겨울철 감기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 4억 정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장이 거의 98%를 넘긴 풀가동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겨울철 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이 공장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네릭 관련된 생산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튼실한 내용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탈모 쪽은 약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최근에 좀 횡보하는 흐름들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일봉상 이 화면상에서 7,600원의 돌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 여기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 관점은 박스권 하단입니다. 6,800원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7,600원 부근이 강하게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신공장 증설 모멘텀들이 힘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럴 때에는 한 7,600원 구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탈모 치료제는 물론이고 호흡기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 종목 팜젠 사이언스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600원까지 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블 체크 시간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